우리가 지금 반야신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육경과 육권에 대한 육경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에게는 6가지의 감각기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육권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나에게 있는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을 육경, 그래서 경계라는 경계를 써가지고 6가지 경계가 있다. 그래서 육경을 당해가지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보고 듣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반야신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육경은 즉 우리가 육권의 대상이 되는데, 육권을 나라고 하면은 육경은 세계다. 바깥에 있는 세계, 바깥에 있는 세계를 이제 표현하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서문할 때도 보면은 우주는 성주경으로 변한다 그랬죠. 사생은 심신자에 따라 육도 변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하고, 그래서 하나의 변화 과정에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의 육권의 대상이 되는 육경은 영원히 그냥 한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계속 변화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지금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다가 육경에다가 무자를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해가지고 무자를 집어넣어서 그것은 없는 거다. 허망한 것이다. 없다는 말은요,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속지 말아라. 자기가 갖고 있는 육권에 속지 말고 자기가 지금 대하고 있는 육경에 속지를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무자예요. 이 무자.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육권은 우리가 청정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는 육권은 항상 우리 육권을 청정하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육경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 사라질 것들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육권은 청정해야 될 공부를 챙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육경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은 속는다. 육경에 속는다 이 말이죠. 속게 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돈 떼갖고 속는 일도 많고 하지만도요, 이게 지금 인간 세상 속에서 보면요, 이 육권과 육권사궁 속에서 일어나는 속는 내용들 보면 한없이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거의가 다 속고 산다니까요. 자기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요, 안 속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부처님들이나 되면 안 속고 살까. 보통 사람들은 다 속아서 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권과 육권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없냐? 부처님 육권이 있죠. 부처님도 보는 대상 육경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있는데 부처님이 가진 육경하고 중생이 가진 육권하고는 달라요. 또 부처님이 보시는 육경하고 중생이 보는 육경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생은 그것이 참으로 있는 양 거기에 딱 집착하지만도 부처님은 말이죠, 이 해안으로 밝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지금 변화의 과정에 있는 그 과정에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착심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런 점이 이제 부처님과 우리들의 그 차이가 이제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육권은 없고 육경도 없다. 무자를 써가지고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상미촉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제 반야신경의 다음 구절은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예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게 반야신경이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본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지금 원문이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이 말로 하면은요, 안개가 없다 이 말이죠. 안개가 없다. 그리고 내지를 썼어요. 내지를 쓰고는 또 뭐를 쓴 거면 무의식계다. 그 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반야신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는 무한계니까 안개의 세계가 없다. 안개의 세계가 없다. 그리고 내지 이렇게 붙어서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세계도 없다. 안개의 세계도 없고 내지 의식의 세계도 없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나게 반야신경의 내용을 축약시켰습니다. 딱 축약시킨 내용이 들어와요. 뭐를 축약시켰습니까? 축약이 많이 됐어요. 많이 축약을 시켰는데, 저 앞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공과 오온을 설명할 때, 오온은 색수상 행식 아닙니까? 오온 색수상 행식 5가지 오온 아닙니까? 그래서 색은 마음이고, 색은 몸이고, 수상 행식은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색수상 행식 이게 오온인데, 이거를 이제 공과 설명을 하죠. 앞에서요. 반야신경에서 공하고 설명을 안 합니까? 공하고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색본리공, 공본리색 그랬죠? 다음에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랬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랬죠?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 말은 수불리공, 공불리수, 수적시공, 공적시수. 이것이 다 그 말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는 4가지의 내용들이 생략돼 버린 거예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 말 속에요. 그러니까 공과의 관계를 다 그렇게 설명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싹 생략했거든요. 그게 반야신경이 숫자가 글자가 몇 자라 그랬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했는데 260자 안 했습니까? 반야신경이 260자예요. 전부가요. 그리고 반야신경 글자 수가 전체가 260자인데 경제까지 합쳐가지고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경제가 10개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까지 집어넣어가지고 270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하게 축약시킨 경이 제대로 축약시킨 경이 반야신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축약을 시키다가 보니까는요, 공과 오온의 관계를 축약시킨 것이 수상행식 역부여시 해가지고 축약을 싹 시켜버렸고, 또 여기 와서는 말이죠, 이 육건과 육경을 설명하면서 육경의 대상이 되는
육건이 육경을 당해갖고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하는 그 인식을 안개라 그랬고 의식계라 그랬다 이 말이죠. 의식계. 그래서 처음과 끝만 드러내놓고 내지 무의식계 이래버렸어요. 그 내지 이 무의식계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은가 하면요. 이계가 생략돼 있고 비계가 생략돼 있고 또 뭐가 생략돼 있습니까? 설계가 생략돼 있고 신계가 생략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신계가 생략. 이 네 가지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한 것은요. 그래서 이 네 말 속에서 아까 260자로 만들려고 애를 썼는가 봐요. 이거 지금 반야신경을 할 때. 그래서 가장 짧은 법문에 가장 많은 법을 함축시키다 보니까 이런 축약된 부분이 반야신경에서 가끔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온다. 그래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쓰자면은 뭔가만 무한계, 무의계, 무비계, 무설계, 무설계, 무신계, 무의식계 이렇게 다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다 써야지 이것이 이제 되는데 그냥 내지 해가지고는 그 네 부분을 생략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은 자연적으로 그것이 무요. 자연적으로 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축약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반야신경인데요.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총 한번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안이비설신이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육건이라 그러죠. 색상이익 미촉부은 뭐라 그럽니까? 육경이라 그러죠. 안이비설신, 이제 안계, 이계, 의식계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육계죠. 6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6개가. 그러면 육권은 뭡니까? 육권의 내용은 뭡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되죠. 자, 이건 뭐 육경은 뭡니까? 색, 성, 향, 미, 촉, 법. 자, 그러면 육계는 뭡니까?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참 그런 게 이걸 보면요. 불교는 굉장히 뭐랄까 논리적이고요. 이 초월을 하지를 않았어요. 불교는요. 대단히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해 나갑니다. 불교는요.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안개는 뭔가 하면요. 눈이요. 색을 보고 알아보는 세계. 눈이 색을 보잖아요. 형상을 보잖아요. 형상을 보면은 저거는 뭐 이거 화면이다. 이거는 분필이다. 색을 보면 우리가 인식이 생기잖아요. 색을 보면은 알아보는 세계. 그것을 안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는 뭔가 하면요. 소리를 듣고 제가 지금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소리 들리잖아요. 소리를 듣고 알아듣죠. 알아듣는 거 그것을 이계 그렇게 이계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향은 비향은 뭔가 하면요. 코는요. 향을 맡고 향을 알아차리잖아요. 아, 이것이 향기롭다, 냄새난다, 썩었다,
뭐 여러 가지 구분 나오잖아요. 기분 나쁘다. 그거 마시니까는 기분이 좋아진다. 아유, 저는요, 파리 가가지고요, 파리요. 그 지하도에서,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하도에서 불을 피워놓고 뭘 가서 막 냄새를 막 맡고, 거기서 막 몇 사람이 이렇게 막 그 코를 대놓고 그러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하냐, 그런 게 대마초 피우는 사람들이래요. 대마초 피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하도에서 말입니다. 나 파리 가가지고요. 파리 별로 안 좋대요. 진짜. 파리 세네강 가봤습니까? 세네강 그것이요. 그거다 되면 한강은 진짜 강이에요. 맞죠? 조그마한 세네강. 그걸 가지고 뭔 세네강이라고 뭐그 파리가 어떻고 뭐 했었는데 웃기네. 세네강. 아이고 이제 우리 한강에다 대면은요 세네강은 세 발에 피해요. 맞잖아요. 그러고는 조그마한 데다가 다리만 말이죠. 몇 개를 그렇게 화려하게 놔놓고 그것을 막 이제 세네강이라고 세네강가를 뭘 군다. 그거다 되면 한강은요 진짜 강이요. 그게 내가 파리가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향이라는 것은요 가지가지의 모든 향을 이 코가 다 맞는 거예요. 그것을 비계라 그래요. 그러면 설은 뭔가 하면 맛을 보는 거예요. 설은 그것을 이제 설계라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시는 뭔가 하면 더듬어 가지고 아는 거예요. 다만 아는 거예요. 촉감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뭔가 하면요, 법을 당해가지고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현대말로 조금 하면요. 자, 안개는 현대말로 하면, 역시 지금 요 말은 뭔 말이라 그럽니까? 안개는요. 안개의 현대어. 눈으로 보는 세계. 시각. 시각 맞죠? 시각이에요. 그래서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안개는요. 이 세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생긴 것이 결국은 시각이에요. 이게는 뭡니까? 이게. 긴데. 청각이지, 청각. 청각이 생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청각이 안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는 향을 당해가지고 비계가 생겼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후각. 후각 그러죠. 예, 후각이죠. 우리 지금 현대말로 우리가 쓰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설이 미를 당해가지고 설계가 생겼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미각. 미각 아니에요. 맛 아니에요. 미각이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은 접촉해갖고 생긴 것이 촉각이지. 예, 촉각. 의는 법을 당해가지고 생긴데 이게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이요. 자, 그래서 보세요.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 이 6가지의 각을 빼놓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니까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없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 게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시각 보세요. 아니, 시각 없으면 봉사 아닙니까? 맹인 아닙니까? 맹인 하면 작대기 짚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또 이게 청각이 없으면요 소리를 못 듣잖아요. 소리 못 들으면 그것도 깝깝한 일 아닙니까? 소리 못. 그리고 후각도 마찬가지예요. 미각, 촉각이에요. 자, 이게 다 이제 필요한 건데 이거 이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은 이제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십시다요. 자, 이것을 이제 안개라 그랬죠. 이제 눈으로 보는 세계예요. 눈으로 보는 세계.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개는요, 눈이 만들어내는 세계예요. 눈이 만들어내는 세계. 개는요, 그 눈이 들어가고 만들어내는 세계. 다른 말로 하면요, 눈이 색을 보고 만들어내는 세계. 눈이 색을 보고 만들어내는 세계. 그것을 안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안개, 눈이 색을 보고 만들어내는 세계, 눈이 만들어내는 세계, 이것을 안개라 그러는데, 이 안개 하나만 하더라도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요, 이 안개가 없다고 하면요, 인간 생활에 뭔 낙이 있겠습니까? 아무 낙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묻자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이것을요, 이 안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살아온 역사적 그 과정을 한번 해고를 한번 해봅시다요. 인간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이 역사적 인간이 살아온 역사의 과정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해결해 보면은 뭔가면요, 색의 형상에서 일어나는 시각의 작용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시각의 작용으로 보고 감동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겪어왔다. 역사의 과정을 그렇게 겪어온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요, 안 때문에 살아요. 안개 때문에 살아요. 안개 때문에. 그럼 색을 구별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구별만 하는가 하면요, 색을요 만들어요. 색을 만듭니다. 우리가 만들잖아요. 아, 인간이 들어서 색을 만들죠. 수많은 색을 만들지 않습니까? 과학 문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발전해 준 모든 물건들이 있죠. 자동차, 비행기, 자전거. 지금 우리 청타님 타는 자전거 좋은 자전거입니까? 하여가 그것도 누구만 가면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다 뭔가 하면 색이에요. 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이에요. 그 물질들이 말이죠,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색에 대한 관심이 이게 대단한데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난 세계를 하면서 선천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선천시대. 선천시대를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도, 요새 지금 뉴스에 많이 화두가 되는 선후천의 후천시대와 선천시대의 뉴스에서 지금 우리 뉴스에서 많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요즘 지금 이 선후천의 기점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선천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남성 위주의 시대였어요. 맞죠? 선천시대는 남성 위주의 시대였어요. 근데 후천개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성시대예요. 여성시대요.
여성 주권 시대라니까요. 여성 주권 시대. 그런데 이 선천시대 때에 인간이 살아왔던 모든 관습들 있잖아요. 그 관습을 한복에 쓸어낼 수 있겠습니까? 못 쓸어내잖아요. 못 쓸어내니까는 지금 생겨나는 일이 뭐예요?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요새 나오는 성추행 때문에 미투, 예. 미투 운동 지금 사회 곳곳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그 서지영 검사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 한번 얘기하고 나니까는 작가의 세계, 먼 세계, 모든 여성계의 모든 세계 속에서 말이죠. 남성들이 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선천시대의 과거의 유물들 있잖아요. 사고방식들. 이것들이 아직도 찌려갖고 있는 거예요. 이 찌려갖고 있는 선천시대의 의식들을 말이죠. 이걸 걷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 어떤 시대냐? 여성 진급 시대입니다. 여성 진급 시대 맞죠? 남자들은 간급합니다. 보세요. 요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덕사님밖에 없구만. 덕사님만 지금 이제 진급할 거예요. 남자들 가보세요. 그게 이게 여성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 주권 시대예요. 여성 주권 시대가 와요. 그래서요, 선천시대에 수천 년간 얽매였던 여성들의 그 인성에서 억압된 감성들이 말입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미투 그러면 나도 당했다. 뭐 문인계통에 보니까는요 수백 명이라대. 그 얘기 안 합니까? 수백 명이라고. 많대요. 그리고 남자한테 한번 찍히면은요 그 다음에는 작가로서 말입니다. 활동을 못하게 말이죠. 원고 청탁이 안 간대요. 그러면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말이죠.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뭐 하다 이리 갔는가 모르겠네요. 안개 하다가 이리 갔는데 하여간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변화가 지금 돼 가는데 이 세계에서요. 선천시대 보세요. 이제 선천시대는 이런 시대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지금 현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천시대의 중요한 것은요, 이 선천시대는요, 색에 대한 쟁탈전. 이건 다른 말 하면 전쟁이에요. 선천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색에 대한 쟁탈전이고 전쟁의 역사였어요. 전쟁 왜 합니까? 영토 점령하려고 전쟁하잖아요. 영토 점령하려고. 세상에 참말로 제국주의 시대 때 있었죠. 18세기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그 제국시대의 시대를 거쳐오는 걸 보면요, 세상에 나라가 말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무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든지 가가지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점령해버리면은 그 땅이 자기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 우리 땅이다 점령하면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모두가 다 식민지가 다 됐죠. 식민지도 안 됐습니까? 특히 남미는요, 어디에 식민지가 된가 하면 스페인.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의 식민지에는
반드시 뭐를 갖다 심었냐? 카톨릭을 갖다 심었대요. 카톨릭을요. 그래서 지금 남미에 카톨릭이 성한 거예요. 유럽은 오히려 카톨릭이 말입니다. 서양길이에요. 그런데 남미가 더 카톨릭이 성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요. 이 식민지를 정치를 하면서 종교를 갖다 심어준 거예요. 종교를 심어줬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그런 그 제국주의 시대의 현상, 제국주의 시대 현상이 우리 역사적으로 전개가 됐는데, 그 제국주의 현상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보면 뭔가 하면요, 색 때문에 그랬어요. 이 색이 뭡니까? 땅이죠, 땅. 땅 아닙니까, 땅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땅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는 말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엄청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뭐냐? 반도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는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침략을 당했어요. 몇 번 침략을 당하면 900번이 넘는 침략을 당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요. 900번이 넘어요. 그래서 세계의 사상가들이 뭐라고 하면요. 한민족을요. 정말로 대단한 민족이다. 900번이 넘는 침략을 당했다. 그래서 안으로 쓰라린 내성을 가진 민족이다. 그랬어요.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라는 사람이 제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 수많은 외침에 시달리고 자체적으로는 폭정에 시달리고 그래서 안으로는 쓰라린 내상을 가진 민족이다. 그러나 밖으로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사회적으로도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그 민족은 과거에는 이스라엘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니다. 한국이다. 멋지죠?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900번을 넘는 침략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침략을 하기는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러니 우리나라 대단하죠? 평화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평화의 민족이에요. 그래서요. 세계의 평화가 어디서 싹트야 되고 어디서부터 형성돼 가야 되는가 하면요. 한국에서부터 형성돼 가야 돼요. 이번 평창 올림픽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창 올림픽에서 말이죠. 세계 평화를 말이죠. 우리가 담보해내고 세계 평화의 시작과 불이 말이죠. 여기서 붙어야 돼요. 제가 2002년도에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어요. 부산에서요.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그때 아시안 게임 때 진짜 재밌었어요. 일본, 북한에서 미녀 응원단이 내려왔어요. 거기서 응원단을 내려와가지고 응원단이 내려오니까 응원단이 오니까 부산 시장에 해운대 호텔에다가 응원단을 첫 초청을 탁 해가지고 한 테이블에다가 10명씩을 앉혀놓고 그 테이블에다가 부산에 있는 대표급들 한 분씩을 앉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그 대표급에 선발이 돼가지고 그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그거는 주위에 착 미녀 9명이 앉았어요. 아따 참말로 이쁘대요. 그래서 남남북녀 안 그럽니까? 남은 남자고 북은 여자예요. 그래서 북은 여자가 이쁜 모양이에요. 그냥 꽃밭 속에 앉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시장 초청 오찬을 말입니다. 2시간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고 난 뒤에 부산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이 가가지고 응원을 하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은 표가 다 매진이에요. 근데 운동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미녀단들 응원하는 응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매진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요, 부산 아시안게임이 흑자 아시안게임이 됐다니까. 응원단이 내려와가지고 흑자 아시안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응원단이 가기만 하면 그거는 만석이라니까요. 그거 구경하려고. 제가요, 폐식이 끝났는데 말입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는데요, 응원단들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려고 일이 밀려오네. 갈 수가 없어요. 폐식은 딱 끝났는데. 나는 차가 저기 있으니까 저리 가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말이죠, 사람들이 응원단을 말이죠, 부산시내 응원단들이, 북한 응원단들이 몰고 다녔다니까요. 부산시를 전체를 몰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새 때문에 일어난 거네, 사실이에요. 이 세계 됐어요, 세계예요. 자, 참 우리나라 그런 면을 보면 좀 이거 이제 대단한 이제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게 한번 이제 그 살펴봅시다요. 부처님께서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변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이 말이죠. 이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아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색을 느끼고 보는 시각, 생각도 일시적인 거다. 이해가죠? 그때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요, 부산 아시안게임에 가가지고 미녀 응원단하고 밥 먹었지만도, 한 번 지나고 나니까는 뭐 밥 먹었다고 하는 추억만 있지, 내가 그 사람들 얼굴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또 제가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14정상회담 때 아리랑 공연을 봤거든요. 그 아리랑 공연이, 그 화려한 아리랑 공연, 인간이 하는 공연이 아니에요. 그 화려한 아리랑 공연을 봤지만도 한 번 쏙 지나가고만 끝났죠. 그리고는 생각이 말이죠, 2만 명이 카드 섹션을 하는데, 그 주석단 앞에서 2만 명이 카드 섹션을 해요. 하는데 이것이 카드 섹션 하면 뭐 글자 하나 딱 만들었다 차겠다, 글자 딱 만들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카드 섹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동영상이에요. 노파가 고향에서 살지를 못하고 고향 산천을 떠나는 슬픈 음악과 함께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그것을 카드 섹션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대단하죠?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색을 만들어냈지만도 그때 할 땐 일시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땅을 침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주의, 땅 침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영원히 자기들 나라인 것인 양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갖고 뭐까지 했습니까? 창씨개명까지 했죠. 민족의 역사의 뿌리를 다 흔들었잖아요. 그렇지만도 우리나라가 일본 땅 됐습니까? 천만에요.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것은요. 여기에 계속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이 색에 대한 안개에 대한 이 가르침을 이 영토의 개념에다가 불교에서 적용을 못 시키고 해석학을 그렇게 동원시키 모자란 것도 불교의 책임이에요. 뭔 말씀인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들 영토 이거 해봤자 일시적인 거다. 부처님은 뭐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이 일시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해석학을 우리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은 법이고 법은 법이고 인간이 사는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걸로 분리돼서 살았다 이 말이죠. 이게 안개 하나만 해도요.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요. 인류 역사상에서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요. 지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 계시나요? 가보셨어요? 창타님? 환타님 안 가셨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페인은 이제 카톨릭 국가입니다. 스페인은요. 카톨릭 국가라고. 지금 이제 유럽의 카톨릭은 그 성당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유적지로 우리나라 하면은 사찰 국보급 해도 사찰 이제 가면은 가서 이제 보고 뭐 또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전락돼 버리는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은요.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지금까지요. 이제 100년을 걸쳐서 짓고 있는 성당이 있어요. 100년을 걸쳤어요. 그 이름 성당이 뭔가 하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 성당 이름이에요. 이 성당의 설계자는 누군가 하면요. 가우디라는 설계자. 설계자가 설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설계해가지고 이 성당을 짓기 시작한 지가 1883년. 1883년에 설계를 완성해가지고 짓기 시작했어요. 짓기 시작을 이제 1883년인데 이 가우디가 죽기가 1926년에 죽어요. 양반이 죽었어요. 이제 1926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도 잘해가지고요. 이 이름을 원래 성당 이름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 성당 이름을 보통 그냥 약자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계자의 이름을 따서 가우디 성당. 이렇게 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당이 지금까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100년이 넘었잖아요. 1884년이니까 100한 지금은 140, 40년 되네요. 130, 40년. 어제 100년 넘는데. 지금 가우디 성당인데, 지금 완성된 것 부분이요. 얼마인가 하면요. 지하하고, 이 사그라다 파밀리 성당 지하하고 그 다음에 지하 위에는 예배당, 미사 올리는 예배당 있잖아요. 근데 사진에 나왔는데 진짜 높고 막 그냥 화려해요. 그냥 화려의 극치예요. 참 예수님은 복도 많이 지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법당을 그렇게 짓는데 그렇게 화려한 자재를 가지고 조명 이것이 말이죠.
그리고요, 우리 대각제는요, 낮잖아요. 근데요, 이 성당은 말이죠, 우리 3배, 4배 지금 구멍이 팡 뚫혀가지고 좀 높거든요. 그 예배당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요 예배당 위에 뭔가 하면 쌍탑이 올라가 있어요. 쌍탑이 올라가는데 이 쌍탑의 높이가 뭔가 하면 104m예요. 4m의 높이 쌍탑 둘을 지금 세워놨어요. 자, 이게 둘을 딱 세워놓고, 앞으로 할 공사가 뭐가 남았는가 하면요, 이 쌍탑 중앙에다가 중앙탑을 세우는데요. 높이가 얼마가 하면 140m예요. 이거는 뭐 상징은 뭔가 성모 마리아상. 하나는 탑, 중탑, 성모 마리아상. 이 140m의 주황탑을 세워야 돼. 이거를 세우자면은 지금과 같은 공정으로 계속하면은 앞으로 100년 내지 200년이 걸린대. 그러면 얼마 걸립니까? 300년이 걸리잖아요. 300년이 걸려가지고 짓는데 그것이 성당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0년이 걸려서 짓는 그 성당을 반야성경에서 볼 때는 그게 뭡니까? 뭐예요? 색이잖아요, 색. 색이요.